자, 이번 영상은 종목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종목 선정 과정을 보여드리지만 너무 제 입장에서만, 초단타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단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어서 분류보다는 말로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가 너무 초단타 종목은 북마크, 관심 종목에 어떤 종목을 분류했을 때 북마크 기능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입히고 색깔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 초단타 종목은 이런 식으로 북마크로 설정을 하거나 분류보다는 최대한 말로만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종목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때 너무 단타보다는 스윙 중장기, 그리고 단타까지도 가능한 리스크가 적으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높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만 분석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주식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적은 편이 아니라, 최근 펄어비스처럼 시장에 받는 리스크는 덜한 편인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큰 위치에 놓인 종목들 위주로만 찾아보고 분석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종목을 찾아 나서다 보면 며칠, 몇 주 동안 중복되는 종목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 중복되는 종목이 원하는 자리만 회복해 준다면 그 종목은 그때부터 펄어비스, 카카오, 올리패스 이런 종목들처럼 안전하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골라내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을 분석해서 계속 분석을 하는데 중복되는 종목이 중요한 자리에 위치할 경우에, 또는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지켜줄 경우,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단타가 아닌 스윙 이상으로 들어갈 때가 있으며, 실제로도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몇 주 동안 지켜보다가 최근에 19일 수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종목들의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몇 주간 계속 지켜보다가 초대형주들 수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종목은 오늘 분석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가장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어차피 지금 증시가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그 방향이 상승으로 결정이 된다면 코스피가 3200, 그 다음 단계는 고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이동평균선을 회복해 줘야지만 그때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으며, 삼성전자 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추세가 예쁘게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추세가 예쁘게 유지가 되는 종목은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동평균선, 제가 이거를 굵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5일선, 21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 위에 있어야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수한 종목도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면서 최근 한 달간 수급이 연기금을 제외하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한 단계씩 계속 주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길게 보시면은 작년 8월쯤 고점 3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35만원, 자, 35만원에서 현재 가격 36만 7천원, 계산을 해보시면 17,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충 5, 6%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고점 부근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할 경우에 주가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이 선만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그 전에 높았던 고점만 지켜주게 된다면 지금 신고가 상태에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NC소프트나 이런 초대형주들이 끝까지 급등이 나올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수직으로 급등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변동성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처럼 막 수십 %씩 움직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징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5일선 깬 다음에 한 2, 3일 뒤에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며, 깨버린 다음에도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을 못 해준다면 그거는 힘이 빠지고 추세가 꺾여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 불패라는 말이 있었는데 5일선 깬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원래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때 반등을 했어야 됐습니다. 2월 2일 화요일에 4%나 올랐었는데 이때 반등을 해서 황금선을 유지해 줬어야지 주가가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평소와 달리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에 실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혹시나 최근처럼 5일선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바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그러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여기서, 그리고 네이버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밥 먹고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힘이 강한지 약한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종목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것도 추세가 굉장히 괜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꽤나 급하게 올라오는데, 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올라온 자리를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추세가 너무 좋고 이것도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분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올라온 각도 보면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 맞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접근하는 게 지금 차트나 수급이나 다 좋은데, 그리고 올라온 자리 몇 주 동안 다져주긴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건들이 좋아도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주식을 사고 싶어도 저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캔들 몇 번만 제대로 뜬다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고점,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언젠가는 뭐 대형 호재가 터져서 그때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85만 원만 어떻게든 확보를 해준다면 그 뒤부터는 주가가 90만 원, 95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못 사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주가가 85만 원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딱히 분류를 하진 않았으며, 현대차도 황금선 회복해서 그 위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된다면, 최소 26만 원 위에서만 거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지금 코스피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힘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6만 원, 최근에 이 황금선 회복했던 고점인 최소한 25만 3천 원, 25만 3천 원에서 26만 원 정도, 이 자리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지 타이밍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아차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좀 며칠 동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방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근을 할 수가 없으며, 쉬는 날 동안 LG랑 SK 이슈가 있었는데 LG도 차트만 봤을 땐 빠지지 않고서 수요일 시장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이 올라왔던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서, 게다가 이것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종목들 다양하게 외국인들의 쇼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도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꾸준하게 매수한다. 이거는 정말 좋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코스피를 주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이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들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올라왔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빠져야 될 자리,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 전부 의미가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꾸준하게 관찰을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종목이 있는데 SK바이오팜, 작년에 상장을 했던 거대 기업들, 거대 종목들, 빅히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해주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빅히트는 크게 반등이 나왔으며 카카오게임즈도 어쨌든 55,000원 위에서만 계속 놀아준다면 주가는 뭐 신고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정 수준 이상 7만원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K바이오팜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 떴는데 그동안 지독하게 하락하다가 황금선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그전처럼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며칠 지켜보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난 채 유지가 된다. 황금선을 유지해준다. 그러면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올라간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서 뭐 당장은 분류를 하진 않겠지만 며칠 지켜보다가 추세가 괜찮다면 그때 분류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최근에 분류를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주가가 또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보시다시피 주가가 88,000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수준, 증시가 반등했을 때 작년 8월 10만원 정도에서 147,000원까지 차트와 수급이 굉장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삼성 SDI도 괜찮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수직으로 올라와서 부담이 돼서 포스코 케미칼을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5일선 깬다 하더라도 아까 네이버에서 설명을 드렸던 깬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최근에 한번 음봉이 나오긴 했어도 바로 회복해서 계속 고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높아지는 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는데 하루 만에 18%, 하루 만에 20%, 또 기모으다가 하루 만에 10%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다져주는 기간이 좀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 10% 이상 나온 상태라면 완전히 보유자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추세가 좋아지는 것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해서 올라왔는데
빠지지 않고 유지해준다. 수급까지 들어온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또 며칠 동안 유지해준다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며 한 하루 이틀 더 지켜보다가 만기일에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강력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지금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급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온 자리 유지해주는 종목들은 그 다음에 양봉이나 음봉 크게 결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만 없다면 그리고 최소한 이동평균선만 지켜준다면 좋은 추세는 충분히 급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체크하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오게 되어 있으며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호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호가 없으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하게 올랐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만약에 단기간에 진정이 되면서 5분선 회복해준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아까 네이버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잠깐 미끌린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다시 5일선 회복해준다. 그거는 다시 그 다음 고점으로 가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5일선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분류를 안 했을 텐데 최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7%, 7%, 2%, 거의 10%가 빠졌기 때문에 5일선만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며칠간 주가가 올라온 자리를 잘 다져준다면 그때 재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셀리버리 이거 역시 단기간 하락이 다 나왔는데 더 이상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절만 생각한다면 최근의 저점이었던 14만 6천원 정도 수준 14만 3천원까지 저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이것도 빠지지 않고서 5일선 회복해 줄 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종목을 분석할 때는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그 뒤에 진정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추세가 살아나는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단타 위주보다는 스윙 중장기 중심으로 단기 매매까지 가능한 추세와 리스크 관리가 쉬운 것들 위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으며 아무리 괜찮은 종목이 있어도 지금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돼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다시 3200 회복해주고 고점을 뚫어줘서 3500까지 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